다이어트에서 중요하지만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몸 에너지라고 하셨는데 몸 에너지는 무엇인가요? 몸 에너지라는 거는요, 우리가 생명할 때 어떤 근본적인 힘이죠. 우리가 일상의 어떤 생명 활동의 근본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크게 이제 이 세 가지 기능으로 이제 작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생성이죠. 에너지 생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이고요. 현대의학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세포 속에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라는 그런 에너지를 생성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만을 관리하려면 에너지 생성을 줄여야 될 것 같잖아요.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연구 결과를 보면 2012년도에 셀 메타볼리즘이라는 연구에 따르면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에너지 생성하는 기능이 저하되면 오히려 지방 산화 능력이 감소하면서 비만이 악화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난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만큼 에너지 생성도 비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에너지 순환이죠. 음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인체 각 전신기관으로 보내는 기능이고요.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혈액과 또 인파의 어떤 인파액의 흐름과 깊이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생체 리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생체 리듬을 통해서 우리 인체의 모든 어떤 메커니즘이 안정을 유지하는 기능이죠. 이건 뭐가 작용을 하냐면 호르몬과 자율신경이 여기에 중심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이 정상이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몸이 가볍고 피로가 또 적고 또 만약에 체중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이 세 가지 기능은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이게 하나라도 무너지게 되면 피로해지거나 또는 뭐 비만이 오거나 또 어떤 뭐 과로했을 때 이 회복이 지연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같은 다이어트를 해도 어떤 사람은 효과를 보고 어떤 사람은 전혀 못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네, 그게 이제 바로 사람마다 에너지가 다르고 대사의 반응이 이제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보면요. 2015년에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에서 발표된 그 셀 잡지의 연구에 따르면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어떤 개인별의 혈당과 대사 반응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체중의 변화는 단순한 어떤 섭취량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대사 기능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에너지를 잘 못 만들고요. 또 어떤 사람은 흐름이 막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생체 리듬이 깨져 있는 경우거든요. 이제 이런 차이가 이제 다이어트 결과의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살이 찌거나 잘 빠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비만은요, 섭취량보다 몸의 에너지 흐름 상태와 아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요, 2020년도에 네이처의 메타볼리즘이라는 그런 연구에 따르면요, 이 인파액의 흐름이 저하되게 되면 만성염증이 증가하고요, 또 지방 축적이 촉진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즉, 흐름이 막히게 되면, 우리 몸의 에너지 흐름이라는 게 이게 막히게 되면요, 먼저 이제 일단 부종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또 지방 축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먹는 양이 많지 않아도 순환 기능이 저하되면 체중은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체중보다 먼저 나타나는 몸 회복 신호가 있나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사실은 체중 변화는 없는데 몸에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중보다 먼저 나타나는 이 몸의 긍정적인 신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일단 몸에 조금 가벼워진다는 느낌입니다. 체중 변화는 없지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제 부기가 줄어들죠.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 이 몸의 에너지 순환이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잘 돌고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이 오히려 편해집니다. 속이 편해지고 오히려 손발이 따뜻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건 이제 우리 몸에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기능이 회복된다는 그런 신호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면이 깊어지죠. 수면이 깊어지고 오히려 마음이 안정되는 이제 이 신호는 뭐냐면 에너지가 균형이 밸런스가 이제 생체 리듬이 회복된다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면 체중 변화는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에요. 사실은 체중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작이 아니라 우리 몸의 어떤 변화에서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초기에 체중 변화가 없다고 해서 걱정할 거 전혀 없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몸이 좀 가벼워지고 오히려 속이 편해지고 잠이 좀 깊이 오고 또 마음이 안정되고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면 우리 몸의 에너지가 긍정적인 신호로 바뀌고 있는 아주 좋은 사인이니까 확신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다이어트 개념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단 먹는 걸 줄여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칼로리 개념으로 어떻게 적게 먹으면 당연히 이 몸에 칼로리가 적게 들어가니까 지방이 빠질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몸은요 항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갑자기 예를 들어 섭취량을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면요 우리 몸은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생존의 위기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제 위기로 인식하게 되면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냐면 에너지를 쓰려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를 오히려 감소시킵니다. 그러면서 기초 대사력이 떨어지고요. 또 몸에 에너지를 저장하려고 그러죠. 저장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몸에 오히려 지방의 저장이 증가되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위기 상황에서 이제 기초 대사가 떨어지는 이런 세 가지 어떤 기능으로 인해서 오히려 살이 안 빠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그 2016년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는 연구에 보면요. 급격한 감량 후에는 오히려 기초 대사가 최대 30%까지 감소한다는 것이 이제 확인되었죠. 그래서 이 다이어트는 단순하게 이제 칼로리 개념으로 무조건 적게 먹어야 되지 하는 그런 어떤 관점이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내 몸에 에너지라는 게 잘 필요한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는지, 또 만들어지는 게 잘 순환이 되는지, 또 내가 하루에 어떤 생체 리듬이 잘 유지가 되는지 하는 이런 관점에서 몸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런 몸의 회복 과정이 되면 사실은 살은 빼는 게 아니라 몸이 회복되면 스스로 자연스럽게 빠지는 게 바로 다이어트고 비만 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중은 멈춰 있지만 살이 빠지는 게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게 뭐냐면 체중은 멈춰 있는데 살이 빠진다고요? 그게 아니라 체중은 멈춰 있는데 옷은 오히려 헐렁해지고 배는 들어가고 몸은 가벼워지는 거죠. 사실은 그게 최고의 어떤 다이어트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도 이제 환자분들께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체중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에 보면 특히 이제 중년 여성 같은 경우에요. 뭐 외모로 봐서는 그냥 별 문제가 없어요. 뭐 어떻게 보면 크게 비만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거를 우리가 그 환자분 왔을 때 우리가 인바디라는 체성분을 분석을 해보면 몸이나 키에 대한 전체적인 체중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근육은 부족하고 지방이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몸 에너지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요. 오히려 지방은 줄면서 근육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간혹 우리 환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선생님 몸은 가볍고 뭐 옷도 오히려 조금 헐렁한 것 같고 뭔가 좀 빠진 것 같은데 근데 왜 체중이 안 줄어요? 체중이 안 줄어서 아주 실망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다이어트를 하신 거죠. 뭐냐 하면 몸에 과잉된 체지방은 줄이고 오히려 부족한 근육량은 늘리면서 체중 변화는 없지만 오히려 몸에 불순물은 빼고 에너지를 저장하고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근육량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결과거든요. 사실은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가장 건강한, 가장 훌륭한 다이어트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바디 검사 결과 전부 신뢰할 수 있는 건가요? 인바디는요, 사실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손으로 잡고 이제 맨발로 올라가서 인체의 전기의 흐름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근육과 지방과 뼈와 수분과 이게 전기의 전도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걸 이제 분석해서 그 사람의 근육량이라든지 지방량이라든지 체수분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 이 인바디는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어떤 기준점이 되면 똑같은 환경에서 인바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뭐 손을 씻고 해서 손에 어떤 습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또 땀을 흘리고 와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사실은 변수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하는 거는 뭐 인바디를 예를 들어 피트니스 센터에서 하든 아니면은 뭐 우리가 주민센터에서 하든 아니면 병원에서 하든 이 가능하면 한 곳에서 일정한 환경에서 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하면 사실은 그 사람의 몸의 변화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좀 조언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왜 내 몸 상태를 먼저 알아야 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요, 무엇을 먹을까, 또 뭐가 다이어트에 좋은가, 또 어떤 운동을 할까, 어떤 운동이 뭐 다이어트에 좋은가, 이런 고민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사실은 내 몸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태인가라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지방만 빼겠다, 살을 빼겠다, 이건 사실은 그때 보면 내 몸을 망가뜨리는 하나의 지름길로 가는 어떤 그런 경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내 몸의 상태가 중요한데, 더더욱 이 내 몸의 상태를 아는 게 왜 더 중요하면 이 같은 식사 또 같은 운동을 해도 결과가 이유는 단 하나거든요. 사람마다 몸의 에너지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라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내 몸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 내 몸을 이해하는 건 뭐냐면 내 몸이 하루 생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잘 만들고 있느냐, 또 이 만들어진 에너지를 내가 일상에서 적절하게 움직이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체 모든 기관에 잘 순환 공급을 해주고 있느냐, 또는 이 생성 에너지를 만들고 순환 공급해주는 게 하루의 어떤 생체 리듬에 따라서 일정한 어떤 리듬을 가지고 있느냐, 이 에너지 생성 순환 균형이 핵심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몸 상태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내 몸 상태라는 거는요, 뭐, 내 몸은 일단 단지 뭐 체중이나 어떤 그런 체형이 아니라, 내 몸의 에너지 상태거든요. 내 몸의 에너지 상태는 이제 크게 세 가지 기능으로 이제 작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로, 그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힘이죠. 그게 이제 바로 에너지 생성이고요. 그 다음에 생성된 에너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체의 모든 기관에 온 몸으로 전신으로 보내는 힘입니다. 이게 이제 에너지 순환의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이라든지 또는 호르몬이나 자율신경, 이걸 이제 조절하는 에너지 균형의 어떤 힘이 있거든요. 이 에너지 생성, 순환, 이 균형이 바로 내 몸의 에너지죠.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건강은 단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 세 가지만 잘 이루어지고 조화를 이루면요, 몸은 가볍고 또 건강해지고 절대 살이 찌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라도 무너지게 되면 오히려 몸은 피곤해지고 또 필요 없는 지방이 축적이 되면서 비만이 오고요, 다양한 그런 만성 질환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 몸의 에너지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많은 환자를 보면서 이 내 몸의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몇 가지, 우리가 모범적인 생활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몇 가지, 그 사람의 에너지에서 꼭 지켜야 될 몇 가지만 개선해주면 오히려 몸이 굉장히 건강하면서 질병 없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걸 이제 인지를 못하고 어깨 아프면 어깨에 대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어깨를 신경 쓰고요. 허리가 아프면 또 허리, 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다이어트면 무조건 살 빼야 돼, 이런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원인은 사실은 몸의 문제에서 오는 건데요. 그리고 몸의 문제는 일상에 우리가 먹고 움직이고 잠자고 하는 이 일상의 어떤 생활 습관에서 오는 건데,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한다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아픈 곳만 또는 문제가 되는 곳만 생각하는 그런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이제 대학에서 요즘 뭐 AI, 뭐 특히 이제 컴퓨터 공학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공학 교수님을 이제 특히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이제 이런 의료 분야에 많은 관심이 있는 교수님이 계셔서 그 교수님과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카이닥이라고, KAIDOC, 코리안 AI 닥터를 줄임말인데요. 이런 코리안 AI 닥터라는 그런 인공지능 한의사를 하나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카이닥은 뭐냐면 아주 간단한 질문으로요, 한 뭐 20여 가지 이렇게 질문에 답을 해보면 본인 몸에 대한 에너지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당신의 에너지 생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이고, 또 순환 점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이고, 균형은 몇 점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당신은 에너지 순환 점수가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음식은 어떤 음식을 먹고 또 어떤 음식은 좀 피하시고, 운동 또 어떤 운동을 하고 또 어떤 운동을 하는 건 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잠을 잘 때는 무엇보다 요거 하나만은 꼭 지켜라, 이런 이제 생활 솔루션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내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MBTI 같은 걸 하잖아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것도 요즘 또 개인정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예민하기 때문에 이름이나 전화번호 어떤 이런 개인정보 없이, 사실은 이 책에 이제 QR코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QR코드를 찍어보면 그냥 이름이나 개인정보 없이 그냥 쭉 설문해 보시면 자기 몸에 대한 에너지 생성, 순환, 균형에 대한 점수가 나오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주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시고 이 다이어트에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몸 에너지 상태에 따라 어떤 개인차가 나타나나요? 우리 몸의 에너지는요, 사실은 그 사람의 체중이나 체형 또는 뭐 비만이나 여러 가지 질병뿐만이 아니라요, 성격까지도 사실은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살펴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한번 살펴보면요,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약한 사람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잘 못 만드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타고날 때 소화기능이 좀 약하거나 평소에 식습관이 잘못되면서 위기능이 어떻게 보면 좀 무리가 오면서 에너지를 잘 못 만드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늘 피곤합니다. 그리고 어떤 병이 왔을 때 회복도 굉장히 느리죠. 그리고 이제 특징이 뭐냐면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사람의 성격도 굉장히 내성적이 되고 소극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의욕이 좀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요, 이런 사람은 비만이 와도요,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들은 대부분 근육량이 부족해지면서요, 팔다리나 이런 데는 가늘지만 자꾸 이제 배만 나오는 어디 보면 마른 복부 비만의 어떤 그런 체형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어쨌든 에너지 생성이 안 되면 쉽게 피곤하고 소화도 안 되고 오히려 비만도 마른 복부 비만의 어떤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요, 에너지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에너지 만들어진 음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에너지를요, 우리가 전신으로 잘 돌리지를 못하는 거죠. 잘 돌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어떻게 뜨냐면 몸이 늘 무겁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부석부석하고요, 또 손도 좀 이렇게 뻑뻑한 것 같고 몸이 개운하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늘 좀 무기력하고요, 자리만 보면 자꾸 눕고 싶고 또 움직이기 싫어하는 거죠. 이제 이런 사람들은 비만이 와도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전신적으로 비만이 나타납니다. 몸이 조금 붓기가 있으면 전신적인 비만이 나타납니다.
나타나고요. 특히 이제 우리 주부들 보면 이런 분들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한테 선생님 저는 물만 먹어도 붓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은 타고날 때 이제 심폐기능이 좀 약하거나 또는 생활 습관에서 너무 안 움직이게 되면 이제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기능이 오히려 저하되면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에너지 균형이 깨진 사람의 특징은 어떠냐 하면요. 에너지 균형이 깨졌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루의 생체 리듬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에너지가 업되어 끌어올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5시 이후가 되면 서서히 에너지는 아래로 내려가면서 저장이 되고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이게 자연의 에너지 리듬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자연의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중력, 아시죠? 중력이 사실은 자연의 에너지 변화죠. 그 다음에 사계절이 바뀌는 게 요즘 굉장히 추운데 이게 바로 자연의 에너지 변화에 따라서 우리 지구라는 게 23.5도 기울어져서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전을 하면서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 이 태양의 에너지가 변화에 따라서 이런 추위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만큼 이 자연의 에너지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걸 다 의식을 못하고 생활하는데요. 중요한 자연의 에너지가 뭐냐면 하루의 자연의 에너지라는 겁니다. 하루의 자연의 에너지는 어떠냐 하면 아침에 태양이 해가 뜨면서 지구에 햇볕을 내려비추면요.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깨어나게 됩니다. 에너지를 끌어올리면서 어떻게 보면 생명 에너지가 끌어올려지는 그런 에너지의 어떤 변화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쭉 끌어올려져서 오후 한 2, 3시 되면 피크를 이루다가 그다음부터는 한 5시 정도 되면 이제 서서히 내려가면서 안정이 돼야 되고요. 사실은 밤 10시가 되면 굉장히 깊은 곳으로 이제 빠져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사실은 하루의 자연의 에너지 리듬이고 우리 인체는 수만 년 동안 해가 뜨면 일어나서 움직이고 밤이 되면 잤기 때문에 이미 유전적으로 그 자연의 에너지 리듬을 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게 깨어졌을 때 바로 에너지 균형이 깨어진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자연의 에너지 리듬을 못하는 경우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특징적인 게 이 몸이라는 게 밤낮의 구분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오히려 무기력해지고요. 또 밤이 되면 오히려 뭔가 좀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고 각성이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성격도 굉장히 예민해지죠. 조그만 어떤 자극에도 막 스트레스가 발동하게 되고요.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취약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뭐 밤만 되면 이미 이제 리듬이 깨지게 되면 식욕 관련된 호르몬이 깨지기 때문에 야식의 유혹을 못 참게 되고요. 또 저녁에 되면 야행성으로 뭐 밤늦게 자는 어떤 이런 생활 패턴이 이제 반복하게 되죠. 결국 다이어트 결과는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사실 결국은 이 다이어트는 식사를 어떻게 운동을 어떻게 하지 이런 어떤 그 칼로리 개념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요. 내 몸을 아는 거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내 몸의 에너지 생성은 제대로 되느냐. 생성이 안 되면 마른 복부 비만이 온다 그랬잖아요. 또 순환이 안 되면 전신 비만이 오고 균형이 깨지면 에너지가 다 위로 밤이 돼도 내려오지를 못하고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요. 하체는 가늘어지고 상체는 오히려 어깨나 목 쪽은 비대해지는 상체 비만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고 호르몬의 변화가 오면 대부분 이제 연세 드신 분들, 특히 이제 갱년기 여성 같은 경우도 자꾸 엉덩이나 허벅지 근육은 빠지는 것 같고 상체가 자꾸 비대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바로 호르몬의 변화와 에너지 균형이 깨어졌다는 그런 하나의 어떤 신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방법을 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다른 만큼 이 내 몸의 에너지가 어떠냐를 아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는 무엇보다 제일 첫째 해야 될 것이 내 몸의 에너지 상태를 아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 몸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다이어트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내 몸의 상태를 알면요, 다이어트는 절대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몸이 스스로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식욕은 그냥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로가 줄고요. 그런 상황에서 체지방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 몸의 불편함을 에너지에 문제가 있게 되면 내 몸이 불편하게 되고요. 그 불편한 것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즐거운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몸이 즐겁고 오히려 생각도 긍정적이 되고 오히려 에너지가 순환이 되면서 뭔가 몸이 가볍고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렵게 힘들게 무리하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다이어트라는 거는요, 고통이 아니라 내 몸을 회복하는 아주 즐거운 과정이 될 수가 있죠.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이재동 교수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한 35년 동안 사실은 많은 비만 환자를 봤는데요. 그 비만 환자를 보면서 중요한 어떤 그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비만이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단순하게 이제 먹는 걸 줄여야 되겠다. 일단 칼로리를 줄이기 위해서 먹는 걸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운동량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 임상에서 이제 우리가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면 이 같은 조건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다이어트를 해도 또 어떤 사람은 살이 빠지고 또 어떤 사람은 변화가 전혀 없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지치고 또 오히려 몸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다이어트, 특히 이제 비만을 관리한다는 거는 어떤 본인의 단지 어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몸의 에너지 기능 차이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을 보면 우리 몸이 복잡한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게 보면 단순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이 소화기능에서 에너지라는 거, 우리 일상생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고요. 또 이 만들어진 에너지는 이 심폐순환기능이라 그러죠. 순환기능과 일상의 움직임에 의해서 전신으로 이제 이 에너지가 인체 각 기관에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생성과 균형이 일정한 어떤 생체 리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균형을 유지하면 사실은 우리 몸은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다이어트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체중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요, 내 몸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이러한 깨달음이랄까, 환자를 보면서 굉장히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좀 일반 국민들에게 좀 알려야 되겠다. 단순하게 다이어트라 그러면 칼로리 개념으로서 적게 먹고 많이 먹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 몸의 에너지를 정상화 돌리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건강한 다이어트고, 또 살이라는 것은 빼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에너지가 정상화되고 내 몸이 정상으로 돌려지면은 그냥 빠지는 거다. 이런 걸 좀 알리고자 내 몸 에너지 다이어트 혁명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다이어트의 어떤 목표랄까 방향이 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요즘 뭐 식욕 억제 주사제 여러 가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맞는 경우도 많은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몸을 어떻게 보면 한번 이렇게 바꿔주는 전환의 계기랄까, 하나의 터닝 포인트로만 생각을 해야지, 그걸로서 절대 칼로리 개념으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서 몸을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걸 제가 35년 동안 환자를 보면서 깨달은 하나의 어떤 진리랄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꼭 일반인들한테 또 우리 국민들한테 많이 좀 알려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 생각 때문에 사실은 내 몸 에너지 다이어트 혁명이라는 책을 쓰게 됐고요. 어쨌든 그 책 내용에 내 몸의 에너지를 진단하는 방법, 또 거기에 따른 생활법 같은 걸 자세히 잘 기록을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건강한 그런 다이어트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